자, 오늘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은 어디죠? 신암리 바닷가입니다. 네. 여기는 정식 해변은 아니고요. 아주 작은 그냥 미니 해변입니다. 네. 누구나 이런 로망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집 앞에, 내 가게 앞에 이런 미니 해변이 보이는 땅을 가지고 싶다. 건물을 가지고 싶다. 이런 로망이 다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바다도 보이고 이렇게 미니 해변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누가 텐트를 저렇게 치놓고 많이 놀러 오죠, 여기. 낚시를 또 즐기고 네. 계시는 노부부가 계십니다. 네. 자, 오늘 소개드릴 물건이 바로 이 미니 해변과 이 바다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물건, 바로 어디냐? 짜잔, 바로 여기입니다. 몇 평이죠, 소장님? 네, 면적은 55평입니다. 토지 면적은 55평이고 건물 면적은 11평입니다. 이 55평의 용도 지역이 어떻게 되나요? 용도 지역은 일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고 네. 현재로는 창고 시설로 네. 업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5평이면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60% 하면 최대는 33평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33평 이하로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건축법을 조금 봐야 되지만 뭐 대진의 공지라든지 인접 대지 경계선 이런 걸 조금 봐야 되겠지만 대략 30평 정도 건축 가능하다. 이거는 창고는 10평 남짓이지만 네. 한 20평을 더 지을 수가 있고요. 또 위로는 최대 4층까지 이렇게 올릴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 사실 요 땅이 평당 얼마 나와 있나요? 지금 5억 5천만 원에서 평당 1,000만 원에 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완전 금매입니다. 금매입니다. 네. 왜냐면 이 인근에 요거보다 안 좋은 땅들이 평당 1,500 합니다. 맞아요. 1,500 하는데 이거는 왜 평당 1,000이냐? 자, 화장실이 바로 막고 있거든요. 바로 맞은편에 네. 이렇게 화장실이 이렇게 네. 있네요. 근데 이 창고를 기준으로는 이렇게 화장실을 막고 있지만 사실 조금만 사선으로 틀어버리면 이 해변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틀어서 네. 보면 해변과 바다가 네. 잘 보인다. 그래서 건물을 좀 틀어서 앉혀도 되고 또 1층 말고 1층은 주차장으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주차장 안 쓰더라도 만약에 4층까지 올린다 혹은 뭐 2, 3층 올린다 그때부터는 완전히 또 뷰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땅이 정말 A급 물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창고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주택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파트 투자 많이 하셨던 분들 그리고 그걸로 돈이 좀 있는데 다른 종목을 좀 해볼까 하셨던 분들 이게 주택이 아니니까 주택 수에도 포함이 안 되고 그럼요. 투자로서도 굉장히 좀 좋은 엑시트가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비삼용 토지도 안 되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도 없습니다. 그럼 취득세 중과도 없고 주택수 관계가 없으니까. 네. 그리고 뒤에는 다 국유지 땅들입니다. 네, 요 뒤에가 국유지 땅이죠. 네. 근데 이 뒤에 땅들이 의미가 없어. 앞에 땅이 다 막아버리면. 네. 그래서 앞 땅을 사놓고 뒤에 국유지 땅을 천천히 내가 매입을 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이 국유지 땅인데 누가 이렇게 농사를 좀 짓고 있나 이미 봐요. 이제 임차를 하고서 농사를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당장에 사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고 이 임차가 좀 끝날 때쯤에 이제 매수를 해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요거까지 좀 불화받아서 같이 뭔가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느낌이 났는데 꼭 굳이 그게 아니어도 55평의 면적에서 충분히 뭔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겠다라는 게 저는 아까 처음 봤었던 바다, 그 다음에 미니 해변. 네. 아, 이거 최고인 것 같아요. 네,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뭘까요? 이제 다 55평만 하면 작아요, 사실. 네, 근데 왜 가능하냐? 주차장 때문이죠. 주차장 때문에. 네. 이 땅 맞은편에 우리 한번 가보시죠. 네. 물론. 여기 다 주차장 아닙니까? 그렇네요. 이 다 주차장이고 요 밑에도 주차장이에요. 다 여기를 또 주차장으로도 쓸 수가 있겠네요. 주차장으로도 좀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낚시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오죠. 네. 지금은 이제 평일 또 오후니까 더 이 정도인데 주말이나 요 정도 되면 낚시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그래서 저기 등대도 있고 네. 뭐 저기 정자도 보이고 이렇죠. 그래서 여기 캠핑하러 정말 많이 옵니다. 차박도 하러 많이 오시죠. 네. 일강 신도시에서 여기까지 딱 12분 걸리더라고요. 뭐 자주 오셨나 봐요. 저는 심심하면 왔죠. 왜냐면 우리가 텐트 챙기고 이런 거 좋지만 네. 그냥 테이블 하나 챙겨가지고요. 그냥 여기서 라면만 끓여 먹어도 맛있고 맞아요. 마트 들려가 잠깐 고기 사가지고 고기 구워 먹어도 맛있고 또 그냥 차 한잔 하러도 왔어요. 그냥 차에 그 테이블하고 접이식 의자 있죠. 네. 요거만 싣고 그냥 와버린 거예요. 차에 있습니까? 있죠. 네, 항상 대기 중이고. 그래서 딱 와서 그냥 바로 먹으면 너무 좋던데
기분에 따라서 모래가 끼는 게 싫다? 여기. 나는 좀 모래 좀 밟고 싶다? 왼쪽. 왼쪽. 네, 그리고 다 청소 귀찮지 않습니까? 네. 아까 화장실 바로 청소가 가능해요. 그렇네요. 그리고 화장실도 내가 청소 안 해도 되잖아. 이건 군 화장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화장실도 이 사업을 하시면 알지만 화장실 관리도 일이 많아요. 근데 이거 공짜 화장실이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아니, 가족 구성 단위 중에 이렇게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보통 낚시 좋아하시는 분, 아버님, 어머님 가시더라도 아이들은 할 게 없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가족끼리 와서 부모들은 낚시하고 아이들은 여기서 왼쪽에서 또 뛰어놀고 네. 모래놀이 하고 그다음에 뭐 물놀이도 좀 하고 그럼 또 집에 갈 때는 화장실에서 좀 씻고 그렇게 가는 타 코스가 괜찮네요. 네. 그래서 이 땅은 제가 봤을 때는 투자자로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한 1,000만 원대 사가지고 나중에 한 1,500대 팔면 또 누군가가 1,500대 사서 2,000만 원대 팔 거예요. 네. 보통 이런 작은 땅들이 이제 뭐 1억에 사서 1억 5천 내지 2억에 팔고 2억에 사가지고 한 3억 정도 팔고 또 3억에 사서 4억 내지 5억에 팔고 이러면서 계속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불경기 때 단점을 통해서 가격을 오히려 한 30% 이상 확 깎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폭만큼은 내가 이제 안전마진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투자자로서는 투자 가치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옆에는 이렇게 뭔가 좀 신축한 모습이 있고 그러니까 좀 깔끔하긴 하네요. 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어울려 있는 모습이 딱 뭔가 좀 신축해도 좋을 것 같고 네. 이 자체만으로도 저는 좋다고 좀 느껴지네요. 네. 이게 저는 여기서도 이제 전략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걸 그대로 샀다가 그대로 팔아도 괜찮습니다. 네. 왜냐하면 주거용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사시면 취득세 중과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대로 팔아도 비사업용 토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세금 측면에서 이득을 보고요. 와, 기본적으로 세금을 먹고 들어가네요. 네.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 조금 아쉬운 게 이미 지어 놓은 거 네. 이게 방향이 이쪽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사실 저 같으면 저 해변 뷰를 뽑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으려면 아싸리 좀 제대로 지어 놓고 뭔가 해도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실수요 개념으로 달려든다면 좀 제대로 지어라. 제대로 지어라. 네. 또 투자 개념으로 달려든다면 그냥 손대지 마라. 네. 보통은 우리가 세금 때문에 건축을 하는 것도 크거든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건축하는 이유가 내 땅값을 올리기 위해 건축한다 생각하는데 사실상 땅값을 올린다기보다는 절세 효과와 매매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땅의 위치 따라서 입지 따라서 결국 매매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손 안 대고 그냥 들고 가거나 혹은 좀 제대로 지어가지고 비율을 해변가를 뽑아가지고 제대로 지어서 매각을 하거나 사용해도 되고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울산 서생면 신암리 바다 그 다음에 미니 해변까지 덤입니다. 자, 일종 일반 주거지역 총 면적은 55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11평입니다. 현재 창고 시설로 되어 있어서 주택 아닙니다. 다주택자들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고요. 거래 금액은 5억 5천만 원입니다. 5억 5천만 원으로 이렇게 바다뷰, 그 다음에 미니 해변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매물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가 현장 영상 보셨다시피 오늘 물건은 바다 조망이 가능한 물건입니다. 네. 그리고 일단 위치를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지역이 생소한 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자, 보통 이제 기장에서는 1강이 중심이 좀 되는 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강을 중심으로 보고 예를 들어서 1강 하면 메인 도시가 이제 1강 자이 프루지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여기를 출발지로 하고 이제 여기 신암리의 해당 물건을 도착지로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이제 도착지로 이 근처로 하겠습니다. 여기 도착지로 딱 하면 이제 19분 걸리죠. 아, 1강에서 19분이 걸리네요. 네. 18km고요. 사실상은 제가 직접 해보니까 한 12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실제로는. 네. 예를 들면 이제 해운대 권역이나 실제 중심 권역에서 온다면 고속도로를 타고 그대로 또 오기 네. 때문에 실제 이것보다 더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거의 10분입니다. 네. 예, 이제 기장 IC에서 내려서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는 약 10분입니다. 네. 이제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이런 편의점들이 있어서 실제로 운영하기에도 좀 편리하고요. 또 이제 가장 이제 입지적으로 보자면
이제 여기가 1강의 신도시 중심이고 여기가 이제 명품 주거단지 아닙니까? 네, 문호선 거리죠.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임랑해수욕장이 들어오면서 지금 난리가 났었죠.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고리원전이 있습니다. 고리원전이 있다 보니까 여기를 건너뛰게 돼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이 고리원전을 지나가는 요도로밖에 없다 보니까 고리원전 출퇴근 차량이나 관련 차량, 그 다음에 관광 차량이 같이 겹치면서 오래 걸렸거든요. 네. 생각보다 오고 가는 게 오래 걸렸는데 한 30분은 넘게 잡았어야 돼요. 네. 근데 3분의 1로 단축된 거죠. 10분대니까. 그래서 이제 자동차 저정도로 이래 오게 되는데 여기부터는 울산입니다. 네. 근데 울산에서도 이제 부산에서 울산으로 인구가 많이 뺏겼던 이유가 일자리 때문이다. 맞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지금 다 장안 쪽에 일자리를 대폭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공업지로 표시가 안 돼 있을 뿐이지 일자리가 엄청 많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정관 쪽에도 이렇게 공단들이 있고요. 예, 계속적으로 장안 지금 산단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제일 핵심은 또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네, 이게 또 일강 신도시보다 큰 규모로 네. 들어옵니다. 그것도 양질의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리고 위치가 너무 좋아요. 여기 좌천역에서 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원래역이 또 있거든요. 여기 위에 보면 원래역에서도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안 IC가 바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꿈의 암치료기, 중입자 가속기가 들어올 예정이죠. 자, 여기 보시면 이 암치료센터에서 중입자 이제 암치료센터에서 27년 예정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50% 지분, 네. 그다음 공익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늦어졌지만 이제 27년 예정이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양질의 일자리라든지 이제 돈 있는 분들이 치료받기 위해서 이쪽으로 오게 되겠죠. 이제 울산도 긴장을 한 거예요. 일자리 때문에 부산 인구를 뺏어왔는데 이제 부산에서도 일자리를 만들고 울산 접경지에 일강 신도시를 만들어 버리니까 우리도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야죠. 네, 그래서 여기도 일자리를 만들고요.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신암, 나사리, 그 다음에 대송리, 여기는 간절곶이죠. 그 다음 진화까지 해서 울산에서는 여기를 관광벨트로 만들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여기 간절곶 공원을 묶어놓기도 했어요.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네. 이제 투기가 일어나지 말라는 뜻이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발전이 늦었었던 네. 건데 이제 최근에 이게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에서 풀려버렸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신암, 나사리, 간절곶 일대 눈여겨봐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러면 이왕이면 여기까지 온다라는 거는 뭐 때문에 오겠습니까? 바닷가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신암, 나사, 간절곶 네. 여기는 무조건 바다뷰를 보는 게 제일 좋다. 상대적으로 또 부산 권역 대비 가격도 좀 저렴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기장 일대 바닷가 제일 싼 땅이 평당 2,500에서 3,000만 원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 나사리로 오게 되면 신암, 나사 이쪽으로 오게 되면 1,500만 원이에요. 제일 싼 게 바닷가 1,500에서 2,0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요 라인 있죠. 신암 방파제 있는 네. 요 라인 또 시세는 1,500만 원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당 물건만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네, 해당 물건만 이제 1,000만 원이고 이거를 완전히 속속들이 알려드리자면 제가 과거의 사례까지 다 살펴봤거든요. 네. 이게 21년 5월 달에 3억 6,500에 샀더라고요. 요런 게 이제 오히려 850만 원이고 이게 오히려 좀 더 싸게 샀죠. 네네. 그리고 과거 시세를 보면 2억에 사가지고 한 3년 뒤에 지금 3억 6,500, 또 한 3년 뒤에 지금 한 5억 5천 이렇게 네. 하는 건데 이게 또 3년 지나면 저는 한 7억, 8억 이렇게 네.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최근에 이런 땅들 있죠. 요 라인에 이런 땅들이 평당 1,500만 원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기는 좀 가치는 있다. 이 주인도 처음에는 평당 1,500만 원에 팔고 싶어 하셨는데 요즘 경기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팔린다. 이렇게 해서 정말 가격 조절을 잘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불경기 때 바다 일선 해변가를 볼 수 있는 거 저는 정말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소장님 이제 재원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자, 오늘 물건의 주소는요.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고 시설로 되어 있는 매매 물건이고요. 용도 지역은 일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토지 면적은 183제곱미터, 약 55평이고요. 현재 1층 건물 약 35.9제곱미터 11평 정도 창고가 지어져 있습니다. 자, 매매 금액은 5억 5천만 원, 평당
1,000만 원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제가 설명란에 참조해 놓을 테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걸 보고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드릴 게 우선 여기에 창고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주택수에 포함이 안 돼요. 맞아요. 그리고 빈 땅이면 또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10%가 그렇죠. 붙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주택수 포함 안 되니까 다주택자들도 괜찮고 세금 절약도 되고. 네, 양도세 절약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비사업용 토지가 안 되려면 토지 면적 대비 건물 면적이 5분의 1 이상이 지어져야 돼요. 네. 그래서 딱 맞춰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용 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니까 60%를 지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대략 이제 33평의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겠죠. 네, 더 지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남은 게 22평 정도는 사실 더 지을 수 있는데 정말 이 사람이 투자자로서 이제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 투자자로서 접근하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다. 물론 이제 실수요자로 해서 22평을 증축을 한다든지 부시고 새로 지어야 되겠죠. 네. 새로 지으면 3층 내지 4층까지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닥 면적 60% 하고 이제 한 3층, 4층을 짓게 되면 1층 빼고는 2층부터는 완전히 바닥 조망이 다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 시세가 지금 이미 1,500만 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1,500에만 판다 하더라도 1,500만 원 곱하기 55평 하면 8억 2천. 그래도 좀 가볍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사는 사람이 무겁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시세가 좀 올랐다면 1,800만 원 곱하기 55평. 그러면 9억 9천. 확실히 10억 선까지는 네. 조금 가볍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투자자라면 일단 5억 5천에 사셔서 손대지 마. 그리고 이제 한 8억대에서 이렇게 한 10억 이하, 10억 해서 조금 깎아주면 되겠죠. 그렇게 매도하는 전략이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여기가 바다 조망을 잘 살릴 수 있기 때문에 30평까지 해서 3층 내지 한 4층 지어서 좀 장기 보유로 들고 가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투자자도 좋고 실수요자도 좋고 한다면 뭐 음식점도 좋고 편의점도 좋고요. 뭐 낚시 판매 이런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나사리 해수욕장에 가면 저는 딱 그거 생각나네요. 나사 해수욕장에 가면 2천만 원 넘게 나온 땅이 있는데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요런 시설 해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건물 좀 가볍게 지어가지고, 그죠? 네. 네, 낚시 판매점도 할 수도 있고요. 네. 신암리가 의외로 방파제가 거기 낚시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오시거든요. 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땅이 한 몇 평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면 비슷할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네, 이게 46 46평이잖아요. 그러면 이 땅이 조금 더 크네. 지금 예시의 땅이 조금 더 작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땅이 조금 더 작은데 이런 건물을 지어놨지 않습니까? 주거지니까 가능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소개해드린 매물도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똑같은 일종이거든요. 충분히 이런 건물 지을 수 있고 이제 같은 땅이면 이런 건물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게 실수요 개념, 투자 개념 둘 다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고 대장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또 투자로 접근해야 될지도 전망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늘 이 물건에 대해서 관심 있다 하시면 나무부동산 저 용소장에게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덩치가 작아서 금방 나갈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